전망이니까 주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둘로 나뉜 전 세계 투자자라는 말이 되게 잘 정한 것 같아요. 거기다 이 매경 타이틀로 중국 살아난다 호언장담 이걸 믿어 말어 둘로 나뉜 전 세계 투자자. 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낸 표현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딱 차트만으로 봤어도 월, 화, 수, 목, 금이 딱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점프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오히려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내려갔으면 올랐고 올라갔으면 내려서 제자리. 이게 FOMC 앞두고서 이제 제자리에 있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보시면은 월요일 날 러셀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급등한 레벨 근처에서 끝난 거죠. 결국은 위아래와 위아래 왔다 갔다 했지만. 그리고 의외로 S&P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서 쭉 해서 1% 정도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오히려 제일 언더퍼폼한 상태가 됐습니다. 4개의 지수 중에.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도 이제 9%대 레벨에 그대로 있고 빅스 같은 경우도 이제 13%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날 한번 점프해서 이제 42,000대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약간 뭐 그냥 횡보 정도 수준인데 오락내락 했죠. 금리가 근데 이렇게 점프해서 내려갔다가 오픈하면서 다시 올렸다가 이런 양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AMD 반도체 관련 주식들 투자율 하향하면서 이제 주가가 나스닥이 빠졌죠. 그에 반해서 러셀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러셀하고 바이오주들이 이날 이제 올라갔는데 그거는 이제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은 금리 하락 부분 때문에 러셀들이 조금 반등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그 제조 PMI가 예상보다 높게 나서 15개월 최고로 나왔어요. 이제 50 이상이 나오면서 이제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됐고 그러면서 또 데이터 그 안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골디락스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한 상태가 두 개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쭉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그 데이터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PC를 다들 예상을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봤는데 PC는 거의 예상대로 발표가 됐는데 소비 지출이 0.7% 증가로 너무 좋게 나왔어요. 이것도 또 거의 골디락스죠. 소비가 계속 사람은 계속 이제 해고당하고 있는데 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되면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금리가 여기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인텔 실적 공개 후에 가이던스 나쁘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인텔이랑 반도체 주들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AI 반도체와 일반 반도체가 둘이 이제 구분되는 느낌?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 후에 차익 매물 출회됐고 테슬라가 계속 약세고 인텔 부정적인 가이던스 나왔고 그 다음에 PMI나 이런 거 경제 지표들은 다 골디락스 형태로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강세로 마감했다. 그리고 러셀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S&P가 두 번째였는데 나스닥이 제일 언더긴 한데 이 언더인 이유는 반도체 주식들이 좀 약세, 테슬라가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화들은 그냥 횡보였어요. 1% 내외 횡보였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위안화. 예. 위안화가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상대적으로 강하죠. 나머지들은 유로, 호주 달러 다 이제 약세인데 물론 위안화도 약세지만 상대적으로는 강하다. 그리고 지금 주간으로 봐도 플러스가 보이고 있죠. 0.25% 남들은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이제 채권들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레인지 트레이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제일 이제 외환시장 금리시장에서는 이제 BOJ가 제일 이제 이슈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0.1% 유지하고 타겟 0도 유지하고 YCC 기존 방침 유지하고 그러면서 CPI는 오히려 소폭 하락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만장일치로 아예 지금 수준을 그냥 이 경제 정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쭉 발표되면서 내려갔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부터 이제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 안정화 기금 한다. 2조 위안. 그래서 372조 원.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55조 8천억 정도, 그 3천억 위안 정도를 투자를 할 자금을 배정하겠다. 근데 이 부분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래요. 찾아보려고. 이게 오피오에서 펀딩을 해서 들어오겠다라는 식으로 나온 뉴스가 있더라고요. 오피오에서 펀딩을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이런 국영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유관 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자산을 위안화로 바꿔서 이걸로 여기다 투자하겠다라는 식의 코멘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찍어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물건을 팔아서 할 거냐, 두 개 중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옵쇼에서 홍콩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뉴스를 제가 본 게 있어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제가 팩트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연합 마치고 이걸 정리를 좀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중국이 얼마나 이게 바닥이라고 봐야 되나, 여기 사도 되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바로 또 지준율을 인하를 해버렸어요. 근데 월요일 날 LPR을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월요일 날 그 LPR을 갖다 동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들 동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버리고서 완전히 주가 폭락을 시켜놓고 화요일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죠.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쫙 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발표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엄청 HSCI 같은 경우가 올랐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과정에서 구리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구리가 한 번 점프,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또 여기서 한 번 점프.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 인플레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커머디티 가격들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중국 경기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계속 더 지어져야 되면 구리 같은 이제 건설 자재들은 계속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가격들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보는 게 중국이랑은 좀 유사하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지표, 상대적인 파라미터 뭐 이런 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이제 나쁜 게 테슬라 12%, 13% 정도 빠진 거죠. 12.73%가 빠졌죠. 실적 악화에 판매량 성장률 둔화에,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오류 20만 대 리콜에 뭐 낙제나 낙제 계속 다 나오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실적 잘 나왔고 전망도 괜찮아서 17%가 올랐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AMD 주가 상향 보고서 발표되면서 엔비디아도 그냥 같이 떴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둘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인텔 마이너스 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의 4%.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지 않은 반도체는 또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좀 횡보하면서 제일 좀 바보같이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애플. 그다음에 이제 그 다 잘 팔렸다. 그 비전 프로 잘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도 뭔가 이제 바꾸려면 AI 뭐라고 얘기를 해야 뭐가 바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이제 지표들을 보면은 PMI 같은 경우는 50.3, 47.2 포캐스트였는데 50.3 나왔고, 그 다음에 그로스도 2.3 했는데 3.3, 그 다음에 뭐 CPI, 코어 CPI 같은 경우 0.2, 0.2 똑같았는데 이제 퍼스널 스펜딩 같은 경우 0.3인데 0.7, 소비가 엄청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도 MOM으로 보시면 0.1에서 0.2, 그나마 괜찮아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적들 보시면 이제 테슬라 나오면서 빨간색이 뭐냐면 예상보다 낮은 실적 발표한 데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서 써놓은 거고, 나머지 색은 예상보다 좋게 나온 데들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약간 예상보다 약간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뭐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서 결국은 주가가 더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는 실적 발표는 실적 발표고 무조건 가이던스에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이던스를 맞췄냐 안 맞췄냐를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타이밍이었다면 이제는 맞췄냐 안 맞췄냐도 중요하지 것보다도 오히려 가이던스를 뭐라 그러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상태가 돼서 실제로 더 깜깜이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PC 같은 경우도 추세를 보려고 다시 적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잠깐 반등했던 거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0.2니까 이제 0.2로 어느 정도는 맞춰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한 칸씩 한 칸씩 가면 이제 다음 달 가면 이거 0.5 없어지고 0.4까지만 없어지면 이제 진짜로 이제 2%대 이제 코어 CPI들을, 코어 PC나 코어 CPI들을 볼 수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주가 이제 결국 진짜 제일 핵심적인 1월에 가장 핵심적인 주가 될 것 같아요. FOMC에다가 고용 지표에다가 빅테크 실적에다가 국채 발행 계획에다가, 이게 국채 발행 계획이 31일이에요. 근데 31일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FOMC도 이거 날짜는 여기 지금 이제 1일이라고 돼 있지만 미국 날짜로는 31일이잖아요. 여기 새벽이니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로 따져서 31일 날 되게 중요하겠구나. FOMC의 미국채 발표에 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엑슨모바일이랑 쉐브론 이런 유가 회사들이 원유 관련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화수목은 이제 빅테크의 날이죠. 이제 빅테크 실적들, 알파벳, AMD, 뭐 아마존, 머크, 하니웰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엄청 중요하다. 실적도. 그리고 빅테크 실적에 국채 발행 계획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국채 발행 계획이 더 많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는 장기채 금리는 영향을 주고 어느 정도는 금리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코멘트에서 이제 QE 그러니까 QT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또는 BTFP에 대한 어떤 코멘트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더 많이 움직일 금리 쪽은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